문학을 공부하는 망성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이상문학상 작품집 2004년 제28회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은주 작가님의 칵테일 슈가라는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저는 형식이 너무 좋아요. 그냥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작년작에도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이었나? 그 작품 보고 저희가 했던 평이 그냥 소설적 재미가 있다.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재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칵테일 슈가가 전 단언컨대 요번에 다뤄지는 소설 중에서 그냥 즐기기 위해 재밌어요. 그냥 읽다 보면 이게 형식 자체가 형식이 재밌거든요. 그 불륜이에요. 불륜인데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인데 자기 연구팀에서 개발한 거라면서 슈가 스틱을 전해주죠.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한 맛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 이러면서 전해주는데 이때부터 이 남편이 또 바람 나가지고 또 이 남편이 집에 가서 이거를 이제 아내한테 전해주고, 뭐 아내가 또 바람 나서 또, 그러니까 불륜 커플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연결고리마다 계속 이 슈가 스틱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이 멘트를 치는 거죠. 되게 느끼한 멘트.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봐. 심각한 물음표 만들지 말고.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계속 바운스가 되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게 결국 이 여자는 다시 돌아와요. 그런 내용인데, 뭐 저 마지막엔 또 응징도 당하죠.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 여자를 막 이렇게 찌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재밌어요. 소설적 재미가. 이건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재밌겠다. 그런 전 순수한 재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불륜 커플들 다양한 불륜의 이제 현장을 목격하는,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 네.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저도 뭐 여기에 무거움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어떤 재미, 그리고 음, 어떤 그 나도 맞바람 필래 막 이렇게 해서 음, 전 굉장히 좀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맞아요. 그런 다 바람 피고 재미가 있어요, 여기. 있고. 네. 몇 커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다 피고 있네. 이게 몇 번을, 저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언제까지 이게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칵테일 쇼가 계속 견내주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거 이어지지? 그리고 또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 결말을 도대체 어떻게 지으려고. 이런 건 결말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거, 그래, 중간 과정은 재밌어. 근데 이거 어떻게 끝낼 거야, 도대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것도 잘 끝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응징을 당하면. 결국에 처음 줬던 사람한테 돌아오고, 그걸 이제 누군가 오해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죠. 음, 이런 형식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죠? 이게 계속 전달되고. 근데 저도 뭐 이게 무슨 광고 카피 문구처럼 네. 마치 저도 칵테일 사탕을 각설탕을 사야 될 것 같은 강박이 걸릴 정도로 음.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건 형식의 승리다. 자꾸 전달. 다 바람피고 있고, 형식의 승리다. 읽는 내내 그냥 웃겼어요. 되게 웃기고, 되게, 와, 이게 이렇게 전달된다고? 작가님이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플 다음에 다른 커플은 직업을 어떻게 설정하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주지? 근데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전달이 되거든요. 어, 한동안 뭐 이렇게 뭐 처박혀 있다가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직업들. 재밌어요.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음. 혹시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재미있게 뭔가 읽혔고 음. 뭐 이 사탕 슈가를 통해서 네. 뭐 되게 형식적인 어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걸 노린 것 같죠 아무래도. 근데 아마 이 작품이 상을 탄 것도 그런 형식미랄까? '어 재밌네.' 이렇게 쓰니까 그게 가장 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하성란 작가님의 그림자 아이예요. 이 작품은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주인공이 어 기억 상실증에 걸리죠. 근데 그 222 쪽에 보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벗어난 트럭은 인도로 뛰어들면서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난 남자의 그림자를 치었다. 남자는 손톱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유는 이 그림자를 친 게 아니라 이 남자의 아이,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쳐서 아이가 죽어버린 그 충격으로 인제 기억상실증에 남자는 걸리고 요양원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벌어진 에피소드예요. 이 남자는 기억을 계속 되살리려고 하고 손의 촉감,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그게 아이의 손이었던 거죠 결국엔. 이런 그래서 남자의 뭐 아내 얘기, 그리고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남자와 함께 그 병실에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 썬더보이 별명이 썬더보이인데 썬더보이 얘기도 재밌어요. 근데 혼자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연극하죠. 연기를 하죠. 자기는 뭐 500 살을 살았다고 하면서 어 무용담을 막 들려줍니다. 때로는 70 노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20살 청년. 근데 이게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연기자였어요. 연극 배우였는데 자기가 연기를 했던 역할들을 다 기억을 해내고 진짜 자기가 살아낸 것처럼 그 역할들을.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 개연성이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음. 근데 병실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훈훈하기도 하고 이 장면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 그런 에피소드들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제 이 남자의 기억을 찾아가는, 도대체 어떤 사건 그 손에 쥐고 있던 게 뭐였나 이런 걸 밝혀 나가는 재미도 있고요. 마지막에 가면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남자의 쌍둥이 사촌 동생들도 와요. 쌍둥이 얘기, 그래서 야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 있죠. 어 이런 소설인데요. 그림자 아이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는 약간 뭐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뭐 약간 좀 근데 산만하다는 느낌을 좀 어. 가지긴 했는데요. 산만하다. 근데 또 이런 어떤 분위기의 어떤 소설은 이런 이야기로 또 흘러가는 재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맞아요. 많아요, 에피소드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나 어. 그 시대의 뭔가 그 일자리나 어.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다 뭔가 서술하는 데 음. 아주 매력적인 소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실제로 썬더보이가 이 연기하는 이 연기를 하면서 뭐 전쟁, 뭐 베트남 전쟁 얘기도 자기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도 나와요. 갑오 농민 전쟁 하면서 갑오 농민 전쟁에서 얼마나 그 지주들의 착취에 농민들이 시달렸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썬더보이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작가님은? 사실 이게 썬더보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이게 해리포터보다 먼저 쓰여졌는지 늦게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자꾸 그게 떠올라서 맞네요. 예.
그것도 상처 나서 이제 아 번개 예. 예. 모양이라서. 맞아요. 머리에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화법이나 대화의 어떤 이제 어떤 그 매력이 예. 저는 쪼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 이것도 아쉽네요. 아. 마치 내가 뭐 300 살이다 예. 이랬으면은 뭔가 그 300살 먹은 어떤 할애비의 어떤 엘프 같은 사람의 어투를 뭔가 좀 길게 보여줬으면은 또 재밌는 구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 썬더보이도 뭐 되게 매력적이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쌍둥이 자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뭐 쪼끔 더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상이나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자극을 또 줬으면은 또 음. 재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야기가 진짜 이것도 흩어지는 느낌이랄까? 진짜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게 합쳐지지 않고 뭔가 그냥 산만하게 딱 썬더보이는 따로 놀고 있고 쌍둥이 이 형제들은 뭐 야구이기도 하고 그러고 주인공은 자전거 계속 그 물탱크 쪽에 있는 자전거 보고 있고 이게 되게 어지러워요. 그 뜨개질하는 아줌마 나오고 이게 뭐지? 다 여기 흩어져 있어요. 뭔가 이 이야기들이 좀 아쉽다. 예. 도대체 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이런 화법은 예. 좀 장편에서 아 지향할 수 있는 화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겠다. 아 이러한 화법은.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의 어떤 산이나 진짜 이야기의 어떤 향연을 보여주는 어떤 느낌은 이 또 단락이 넘어가면은 이게 또 인물이 또 변환됨에 따라서 이 소설의 어디로 이제 산으로 가는 건가, 이제 사공들이 이제 모여서 이 이야기가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추측이 되면서 쭉 뭔가 흘러가는 느낌인데, 이 단편의 미학은 사실 약간 이렇게 또 응축하는 미학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짧으니까. 아 그래서 맞아요. 이 단편의 어떤 장점을 또 버리기는 좀 아쉽고, 이런 약간 또 시대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런 사파 같은 방식들은 '장편에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음. 장편으로 썼으면 오히려 나았겠다. 아 동의합니다. 아쉬워요. 이번 작품도. 넘어가 볼게요. 그림자 아이. 아 다음 작품은 정미경 작가님의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라는 이것도 바람난 진짜 아주 바람 바람난 얘긴데 바람이 은근히 지난번에도 바람난 얘기 많이 나왔었죠. 어. 이번에도 바람난 얘기가 이 아저씨가 안타까운 게 어 아내랑 아이들이랑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근데 아내가 이 가면서 했던 얘기가 너무 상처가 됐죠. 어 뭐라고 했었냐면 252 쪽인데요. "애들도 애들이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6 개월만 다녀올게. 애들도 애들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 "말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걸. 국을 따먹는 모습도, 수그린 머리의 가르마도, 웃는 모습도, 잠든 모습도, 엎드려서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 모든 게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나라는 여자와 살고 있는 당신이 불쌍해. 그 불쌍한 모습도 이젠 견딜 수가 없어. 아내가 늘 화를 내던 일에 대해 못 견디겠다고 그랬다면 그토록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가르마라니. 내가 웃고 있을 때조차 마음속으로 견딜 수 없어 중얼거려야 했다니. 아내의 진술은 충격이었다. 아내가 견딜 수 없다는 점들은 모두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아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었다. 헤어져 있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자 6개월의 시간이 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처럼 절실해졌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기러기 아빠로. 근데 6개월만 헤어져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아, 6개월이 되자 아내는 전화선 속에서 말했다. 1년은 채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255쪽에 보면 아빠가 보고 싶긴 하지만 죽어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죽어도라는 단어는 10살짜리가 내뱉을 말은 아니었다. 메일을 보낸 건 딸아이지만 그 메일 속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그랬으니 남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바람을 피게 되었다. 음, 그래서 제이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음, 이 남자는 어떻게 살았냐면 제이를 만나기 전까지 260쪽에 보면 가끔 나이트클럽에 들렀고 스물 몇 살짜리 여자애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자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모텔에 갔을 때의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섹스가 끝난 후면 거대한 지루한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낯선 여자와 깨고 싶은 연대감 속에서 모텔의 복도가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며 걸어 나오는 일도 곧 지겨워졌다. 뭐 지하 주차장이나 자동차 극장에서 카섹스를 해본 적도 있다. 근데 이게 인제 뭐 이렇게 살았던 거죠. 제이를 만나기 전엔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했다. 어. 늘 혼자였다. "영화 보러 가실래요?" 티켓이 있는데 인제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 제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음. 놓치면 후회할 영화예요. 1시간 후에 현관 앞에서 봐요." 근데 이런 느끼한 멘트에 넘어갈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결국 여자는 나왔어요. 그때부터 인제 친해진 거죠. 프랑스 영화도 보고 그래서 뭐 요리도 같이 뭐 해 먹고 뭐 그랬던 거예요. 제이가 그에게서 처음 본 건 외로움이었다.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을 누르고 "영화 보러 가실래요?" 물었을 때 아니라고 끝내 거절하지 못했던 건 그의 웃음 띤 눈빛 뒤의 외로움이었다. 그랬던 거죠. 음. 음. 다만 그 커피 찌꺼기 빛깔의 외로움 앞에 이토록 현란한 지적 허영심과 호주로서의 삶이 베일처럼 드리워져 있으리라고는 알지 못했다. 이 소설에는 대화가 진짜 많이 나와요.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 음. 그리고 제이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가슴이 심하게 아파왔죠. 어 그쵸.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69 쪽에 보면 어 장미가 나와요. 발칸의 장미야. 아 발칸? 존재가 바로 고통인 땅이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 미식가들이 수마트라 고양이 똥 커피를 최고로 친다면 장미의 여왕은 단연 발칸의 장미야. 알바니아, 겨울엔 비와 진흙 때문에, 여름엔 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곳이지만 그것보다는 어디서 저기병의 총탄이 날아와 몸에 박힐지 모르는 처절한 내전의 땅이지. 그 발칸 반도의 어둠이 흩어지기 전, 무거운 공기가 흔들리기 전,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줄기를 자른 강한 향기가 고스란히 가두어져 있는 그곳의 장미가 지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거야. 음. 그 이거 제목도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요.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죠? 전쟁터 어떤 그런 곳에서. 음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 남자는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나와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아까 장미를 제이는 버리고 그리고 인제 맨 마지막에는 같이 들었던 노래 가사를 떠올리면서 끝나죠. "여름의 끝이 이토록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네. 헤어지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순간은 없었네." 이러면서 끝납니다. 자, 이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약간 남자로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 여자가 보면은 좀 좋은 어. 되게 좀 그 여자가 좋아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환상?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알듯 말듯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비운의 사내, 비운의 여인? 어 약간 이게 분위기가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느낌이 아 드는 진짜요? 것 같아요. 예. 어. 이 여성 작가님이 쓰셔서 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미경 작가님. 음. 하긴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김훈 작가님의 그 마초적인 남성적인 느낌과 대비되는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죠. 어. 여기도 뭐 성적인 묘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그 묘사는 약간 장미처럼 그려지는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그려지는 미화된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 이 소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아름답고 뭔가 좀 이제 좀 슬픈 어떤 외로운 어떤 분위기에 굉장히 좀 지적인 어떤 대화를 또 나누면서 같이 어떤 상류층의 대화랄까? 그리고 맞아요. 루아 좀 커피에 맞아요. 우아한 그 중산층 그런 느낌?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수마트라의 어떤 그 고양이 똥 커피나 아니면은 레스토랑 이런 느낌이 이제 뭔가 여자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작품 마지막 작품이에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정말 박민규 작가님 좋아하는데 제가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박민규 작가님의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이게 어 정말 대단해요. 제가 알기로 박민규 작가님은 광고 회사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광고쟁이였던 거죠. 근데 광고쟁이 특유의 그 필이 느껴져요. 글을 글이 참신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단편 소설보다 이렇게 짧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임팩트 있게 쓴 글을 본 적이 없어요. 문장이 문장이 정말 진짜 쉬워요. 이분 박민규 작가님의 글은 초등학생도 읽어도 돼. 이해가 돼요, 진짜.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쉽고요. 누구보다 쉽게 쓰고 누구보다 짧게 쓰면서 그리고 문단도 시원시원하잖아요. 문단 한 문단 쓰고 띄고 한 문단 쓰고 띄고 그런데 이분 특징이 쓰다가 중간에 그 단락을 넘어가 버려요. 280일 쪽에 봐도 "존경스럽다."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문단을 띄어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분만의 특징이죠. 그 한 문장이나 아니면 한 단어로 한 문단을 잃어 버리는. "존경스럽다." 이렇게 띄고 "존경스러워." 3 분째 이어진 비의 비아냥을 "존경스러워"에서 딸깍 끊어 버린 것은 비가 싫어서여도 비아냥의 수위가 분을 넘쳤기 때문도 아니었다. 세계의 책상 열과 사무기구를 넘어서 손정수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네"라고 힘차게 대답하며 뛰어가는 나는 이곳 월 커뮤니케이션의 인턴 사원이다. 4 개월째다. 내가 생각해도 재밌는 게 내가 생각해도 하고 뛰어 버려요. 이런 혁신. 이걸 왜 뗐을까? 왜 뗐을까 여기서. 내가 생각해도 존경스럽다. 이거 다음 문단에서 존경스럽다 받아 버려요. 일부러 받기 위해서 띈 거죠. 존경스럽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쳤다.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박명희 작가님 존경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존경스럽다. 존경합니다. 음. "잘도 이따위를 4 개월째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시원시원해요 문장이. 어. 그다음에 쭉 가죠. 쭉 가다가 뭐 중간중간에 이분 글은 그냥 훌훌 넘기 그냥 술술 읽혀요. 읽는데 한 다 읽는데 한 30 분도 안 걸려요. 다른 작가님 글들은 한 최소 1 시간, 한 1 시간 반 걸리는 것 같은데 30 분도 안 걸립니다.
페이지는 같은데 정말 술술 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재밌게 또 재밌어요. 이 읽으면서 진짜 엄청 웃었습니다. 미치도록 그냥 미친 그냥 웃겨요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기고 이게 또 상황 자체도 되게 이게 신입사원인데 갑자기 아까 손 팀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 달라 그러죠. 너구리 프로그램이에요. 너구리 게임 알죠, 너구리. 예전에. 이거 한참 오래전에 했었거든요, 너구리 게임. 너구리 게임을 손 팀장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웃긴데 어 너구리 광견병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손 팀장이 잘리죠.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어 이 팀장이 하는 말이 "잘 봐. 여기가 스테이지 23인 것 같은데 이걸 못 넘기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되게 상징적이에요, 사건 자체가. 음. 그리고 인제 친구도 만나요, B. B라는 친구도 만나요, 낚시터에서. B라는 친구가 막 얘기하죠, 대화하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스토리도 이 언어 문제가 이것도 재밌는데 자 290 쪽에 보면 "녹슬어. 어 저러다 녹슬지?" 띄고 "녹슬어. 새로 치자면 녹이 슬 만큼 B와 나는 오랜 친구다. B가 2살이 더 많지만 어쩌다 보니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대학 1 학년 때였다. 오리엔테이션 현장이었는데 교수인지 교직원인지가 올라와 가물가물 뭔가를 한참 얘기하던 참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시절엔 늘 만사가 짜증스러웠다. 물론 그래서 별 얘기가 아닌데도 아무튼 나는" 닥쳐 개새끼야. 이거 뛰자마자 이 한 문단 딱 띄고 "아무튼 나는" "닥쳐 개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빵 터져요. "닥쳐 개새끼야." 하고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갑자기 자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래서 엉망이 된 행사가 끝이 날 무렵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 "개새끼가 누구야? 누가 한 거지?" 몇몇 아이들이 눈빛으로 날 지목하자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같이 밴드를 해 보지 않을래?" 그것이 B였다. 이것도 띄고 나오죠. 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쭉쭉 가서 근데 이 B도 너구리 얘기를 합니다. 음. "나 실은 너구리가 될까 싶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도망부터 다녀야겠지?" 너구리가 실제 게임에서 도망치거든요, 그 벌레들로부터. 아마 제 생각엔 박민규 작가님이 너구리 게임을 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알기론 박민규 작가님은 그냥 어떤 뭐 이런 그냥 게임을 한대요. 게임 좋아한대요. 게임 막 하다가 하루 종일 막 게임하는 거 며칠 동안 게임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그럼 막 소설 막 쓰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저도. 막 써내는 거 '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엔 이 소설 거의 100% 너구리 게임 하다가 '아 이거 쓰자.' 쓴 것 같아요 진짜. 썼는데 우수상 받은 상 받았어요. 이분은 천재다. 천재다, 천재. 그래서 갑자기 근데 너구리가 이 낚시터에 나타나죠. 너 이 실제 너구리가 우주선 UFO를 타고 UFO를 타고 너구리가 나타나요. 되게 황당하죠? 음. 그리고 인제 너구리 너구리의 특성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막 너구리 설명 나오고 그리고 이 아까 그 부장 부장이 나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가요. 근데 299 쪽에 보면 마시게 계속 등장하거든요. 마시게. 마시게. 이거 절묘해요 진짜. 이거는 언어로 이 분위기를 진짜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야 마시게." 뭐라 말하고 "마시게." 계속 먹이는 거죠. 먹인 다음에 이 부장은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은 인제 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24 시간 영업하는 불가마 사우나. "잠깐만 참으면 돼." 그러면서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 내 몸을 뒤에서 부장이 껴안았다. 이런 거죠. 응. 그래서 "멋지군." 부장은 크게 한숨을 쉬며 발기한 나의 페니스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수고했네."
말을 들은 거죠. 근데 거의 마지막에 가면 303 쪽에 가면 눈물이 나죠. 인제 '나는 그때였다. 등 뒤에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돌아보니 안개처럼 자욱한 수증기 속에 여태껏 본 적 없는 크고 거대한 너구리가 이태리 타워를 들고 서 있었다.' 이런 상상은 갈색의 털과 좋은 대비를 이루는 훌륭한 연두색의 이태리 타월이었다. 희뿌연인 수증기 속에서 너구리는 모든 것을 지켜봤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의자를 내밀며 너구리가 말했다. 한 칸이 띄어 있어요. "앉아. 앉아." 새벽의 사우나는 고요했고 그래서 이게 너구리가 나의 등을 밀어준 거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음. 이게 끝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이게 아 재밌는 소설이에요. 근데 뭐 너구리가 뭘 상징하는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인 나 그리고 참 짠한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쓴다고?' 이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쓰지 못했던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보적인 작가다.' 이 문장력. 어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박민규 작가님 너무 좋아요. 음. 뭐 저도 아주 뭐 이 유머러스함에 어 새로운 형식과 같이 그것도 유머러스한 정말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대단해요. 이분. 특히나 갑자기 막 너구리가 등장한다거나 뭔가 좀 상황을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맞아요. 예. 정말 탁월하다. 아 진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재밌게 쓸 수도 있구나 소설을. 어. 역시 광고를 했던 분은 다르다. 그 감이 살아있다. 그 문장이 진짜 술술 잘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들이 뭔가 살아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지루한 문장이 없어요. 문장 뭐 읽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상투적이고 뻔하고 뭐 예상이 되고 그러면 지루해요 문장이. 근데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읽다 보면 이게 쉽게 쓴 것 같은데 솔직히 쉽게 쓰기 어렵거든요. 이게 이렇게 주의를 끌면서 이렇게 문장을 되게 다듬은 느낌? 뭔가 그러니까 말맛이 살아있게? 이건 언어를 상당히 많이 다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지. 이 쉽게 쓰면서 어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쓰기가. 아무나 이렇게 못 쓰죠.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해요. 음. 대단하다. 어 어.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쓰고 싶다.' 자 너구리는 뭘까요 도대체? 너구리 왜 나온 걸까요? 스테이지 24은 뭘까요? 또 이 작가의 성향이 그 어떤 논리를 약간 비약하는 어떤 재미가 있어서요. 너구리의 어떤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직장인의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통통 튀게 너구리를 이렇게 그냥 데려오기도 하고 너구리가 진짜 튀거든요 게임에서. 이렇게 튀어서 네. 움직이는데 맞아요. 그리고 뭐 너구리 전염병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죠. 세계가 그거 구강 청결제를 다 사서 막 뿌리고 있다. 웃기는 맞아요. 이런 약간 허위 광고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소설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되게 진짜 웃기고 이거 너무 잘 썼어요.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근데 이런 뭐랄까 문장 여기 보면은 그 문단을 띄는 모든 문단이 이렇게 넓게 띄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이게 한 단어로만 이런 문단 이런 구성이랄까 이런 형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뭐 박민규만이 네.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트레이드. 네 맞아. 그리고 뭐 실제로 따라하면은 예.
굉장히 좀 유치하거나 아 이거 잘못 쓰면 유치해지는구나. 아니면 이 유머 코드를 딱 맞추지 않으면 맞아요. 굉장히 좀 뭔가 그냥 식상해 보일 수 있는 음. 그런 건데 이 작가는 그 식상함을 한참 뛰어넘었죠. 아 이게 가만히 보면 이 문단 이게 글을 읽는 맛이 있는 게 진짜 한 문단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 짧은 게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떤 뭐 그 주목을 주의를 확 끌어줘요. 환기를 확 시켜줘요. 뭐 283 쪽도 보면 282 쪽 이것은, 이것은 하나가 나와요. 이것은 하고 띄잖아요. 이것은 오래된 오락의 일종인 것 같군요. 오래된 오락의 일종이지. 일단 에뮬레이터를 깔아야 합니다. 에뮬레이터라니 말하자면 깁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맘에를 찾았고 쉽게 그것을 설치한 후 손 팀장이 얘기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쉽게 프로그램은 실행되었다. 그다음에 띄고 이것은 뭡니까? 이 일부러 앞에 이거 맞춘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너구리지. 너구리라고요? 이렇게 나와. 아 대박. 이게 진짜 이거 이런 문단띄기의 활용법을 이 다양해요 정말. 하나로 의미가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강조의 의미, 어떤 반전, 전환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활용을 되게 그 임팩트를 주고 싶으면 띄면 돼. 임팩트를 주고 싶어 내가. 그 띄면 문단 단어로 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글쓰기는 처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박민규 작가님이 처음 시도한 거 아닐까. 근데 다른 사람 뭐 이게 못하는 게 이렇게 해 버리면 '박민규가 따라하고 있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좋은데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런 형식을 이렇게 창안하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 혹시 뭐 이 작품 관련해서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저는 뭐 충분히 뭐 재밌게 봐서요. 아 예. 특히나 뭐 그런 어떤 현대인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음 굉장히 좀 잘 다루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뭐 더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에 하는 항상 마지막에 이걸 하죠. 총정리, 총평가. 자 그러면 한 작품씩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어 우리만의 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훈 작가님의 화장 이 작품 화장은 이중적인 의미죠. 그 장래의 화장도 있고 이거 얼굴에 하는 화장 그 그걸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어 어 이 작품은 인제 두 여성을 대비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아내의 그 육체를 뭐 똥이라든지 성기라든지 그걸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죽어가는 아내의 몸을. 그리고 그 회사의 신입사원 어떻게 보면 젊은 그 여성의 육체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뭐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다 노린 것 같아요, 육체성. 그러니까 언어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뚱어리죠. 몸뚱어리 자체를 본 것 같아요. 이 보게끔 만들어요, 이 글이. 인간의 육체를. 근데 그래서 뭐 이 안에는 에로스도 있고 타나토스도 있다. 야하기도 하면서 죽음 충동도 있고 되게 대비도 잘 되고 형식적으로도 좋고 뭐 상징적으로도 좋고 되게 풍부한 김훈 작가님 글 자체가 무거워요. 묵직하고 묘사가 정말 탁월하고 정확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문장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에세이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던 것들 어 어떤 남성적이다.
마초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페미니즘이 인제 시대이기도 하고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지향하는 어 면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너무 좀 구시대적인 모습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네 그런 것만 빼면 그런 코드만 빼면 너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그런 것만 빼면 괜찮다. 어. 그 이게 인제 2004 년에 나왔는데 만약 20년 좀 지난 지금 이 작품이 나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의문은 좀 들어요. 솔직히 좀 우려 섞인 의문이죠. 그런 것만 빼면 다 너무 좋았어요. 문장력은 뭐 탁월하시니까요. 어 그리고 자 문순태 작가님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야 이 작품은 거의 진짜 60대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공감하실 만한 내용 이죠.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 냄새라는 감각을 잘 일깨워 줬던 그런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지금 시대에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겪지 않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 안 맞 감성적으로 안 맞지 않나. 뭐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 주면 좋겠지만 어 그랬고 구여서 작가님의 밤이 지나다. 밤이 지나다. 자 이 제목만 보고는 갑자기 밤이 지나다. 이게 무슨 내용 이거는 여자가 그냥 이유 없이 울죠. 우는데 천문대에 찾아갑니다. 혜성 그 혜성이나 뭐 우주, 우주 이미지가 도드라지죠. 그 천문대에 찾아가는데 우연히 어떤 낯선 남자를 만나요. 음.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맨 마지막에 그 문장 때문에 원래 600몇 호였나 하여튼 자기는 6 층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5 층에 가족들이 머물렀던 거죠. 그런 반전. 근데 이건 좀 의문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다. 어 그럼 여자는 왜 우냐? 어 외로워서 우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냐?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처리한 거겠죠? 여자는 그러면 그 남자와 있었냐? 그럼 밤에 누구랑 있었냐? 어디 있었냐? 이것도 몰라요. 이게 다 좀 이렇게 흐릿하게 다 처리를 해 버리는 바람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답이 뭐지 이게? 좀 애매했던 밤이 지나다. 자 그리고 김승희 작가님의 진흙 파이를 굽는 시간. 이건 3 명의 화자가 나오죠. 뭐 카시오페이아 스펀지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근데 거기서 온갖 세태 비판을 해요. 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나오고 논문 대필 사건, 표절 사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고부 갈등 그런 윗세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그리고 성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 포르노 산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형식 자체는 흥미로운데 뒤로 갈수록 이게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엔 김승희 작가님이 평소에 품고 있던 사 세상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풍자들을 자기가 다 집어넣은 듯한 느낌? 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분산된다. 뒤로 갈수록 뒷심이 딸린다. 요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성태 작가님의 존재의 숲. 이거는 어 초반이 좋았죠.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 그 개그맨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막 대화하다가 점쟁이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오두막 그 시골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트로까지가 레전드였던 그 분위기를 잘 밀고 갔으면 정말, 정말 흥미로운 작품인데 막상 인제 미친 엄마와 집 나간 아들 그 얘기 누렁이 얘기 나오면서 약간 좀 힘을 잃은 거 아닌가. 좀 지루하게 갔던 거 아닌가. 왜 이 미친 엄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좀 아쉬워요 많이 뒷부분이. 초반에는 정말 좋았는데. 그다음에 고은재 작가님의 칵테일 슈가. 이거는
형식의 승리입니다. 음. 그냥 재밌어요 그냥. 소설적 재미. 소설이 재밌으면 되지.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 아닌가. 다 진짜 죄다 이 이 여 요 칵테일 슈가의 세계는 모든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 커플밖에 없는 세상인데 거기서 그냥 계속 슈가를 돌리면서 어떻게 이게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 재밌었던 큰 의미가 없어도 재미만으로도 '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를 깨닫게 해 줬던 정말 좋았고요 전. 좋게 봤고 그다음에 그림자 아이 하성란 작가님. 안타까운 얘기죠. 어 인제 이 남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양로원 어 요양원에 지내는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그 얘긴데 이것도 단점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뭐 쌍둥이도 나오지 갑자기 뭐 번개 썬더보이 나오지 각각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분산돼요. 그게 아쉬웠다. 정미경 작가님의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싫어서 떠나버린 거죠 미국으로 애들하고. 나는 홀로 남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연인을 만났지만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이런 얘긴데 음 좀 저한테 그냥 쏘쏘였다. 그리고 박민규 작가님의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이 요번에 인제 이거는 이 작품은 레전드죠. 자 아까 김훈 작가님의 화장이 무거움 되게 묵직해요 김훈 작가님의 글은. 묵직함의 정점을 보여줬다면 박민규 작가님의 이 글 스타일은 가벼움의 정점 좋은 의미에서 가벼움의 정점을 보여줘요. 되게 통통 튀잖아요. 문장 형식도 그렇고 진짜 가볍거든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읽히고 재밌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김훈 작가님의 묵직함, 박민규 작가님의 가벼움, 이 무거움과 묵직함 무거움과 가벼움. 어 무거움을 보고 싶으면 김훈 작가님을 읽고 가벼움을 느끼고 싶다 그럼 박민규 작가님 읽으면 돼요.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어떤 문장이 있어서 절정을 찍으신 한 극을 찍으신 분들 아닌가. 다 인정하죠 누구나 이건. 김훈 작가님의 무거움이나 박민규 작가님의 가벼움. 오래오래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베스트를 뽑자면 이게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박민규 작가님의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 별 5 개의 1 위. 그리고 고은주 작가님의 칵테일 슈가 요것도 좋았고 김훈 작가님의 화장 다 좋은데 제가 아까 말했던 단점 때문에 그 그 터프 남성성이 너무 지나치다. 고것만 빼면 뭐 완벽한 작품이라서 김훈 작가님 화장도 좋았고요. 그다음에는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이 세 작품이 제일 좋았던 좋았습니다. 자 인제 파우스트 님한테 제가 바톤을 넘겨서 한번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저는 뭐 김훈 작가의 화장 가장 베스트로 꼽을 만큼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장과 상징과 이 모든 이제 담론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 능력이 이제 탁월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꼽은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몬스테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수작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어떤 삶을 뭔가 구조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뒤에 이제 많은 소설들이 되게 이제 좀 통통 튀는 그리고 뭔가 다양한 어떤 참신한 느낌의 소설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는데요. 맞아요. 예. 구여서 작가의 밤이 지났다는 그 알 수 없는 여성의 어떤 뭔가 무의식 속의 음. 음. 남자, 음.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음. 궁금해질 만큼 뭔가 분위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오브제가 흥미를 돋구었지만 음. 정작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것만 아쉽고 분위기나 어떤 이런 오브제는 아주 좋았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김승희의 진흙 파이를 굽는 시간은 이것 또한 되게 참신한 소재로서 하나의 어떤 희극을 보는 듯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무의식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뭐 다양한 물음의 형태를 다양하게 펼쳐 놓고 보여주는 어떤 시간이었다. 그래서 재밌게 또 읽었고요. 하지만 쪼끔 뭔가 뭐 '하나로 더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전성택의 존재의 숲은 이제 처음에 좋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미친 여자나 미친 할머니나 혹은 그 돌아온 군인이 어 어떤 약간 비극이 있었는지 쪼끔 더 이제 '전개가 너무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은주의 칵테일 슈가는 내용적으로도 이제 재미있고 어떤 그런 어떤 어른들의 세계를 또 잘 보여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성란의 그림자 아이는 저는 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 아이가 이제 그 그림자 아이라는 걸 또 아니까 또 그런 어떤 소설의 재미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중간에 다양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 뭐 '쪼끔 더 대화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좋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정미경의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는 약간의 뭔가 여성의 어떤 충족적인 서사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대화에서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좀 황홀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고요. 박민규의 고마워 과연 너구리다야는 아주 뭐 웃음에 웃음을 희극적인 요소를 더한, 게다가 현대의 어떤 비극을 또 살짝 비추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으로서 어 이 어떤 형식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최고의 어떤 뭐 순위를 매겨 본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을 제일 좋게 하고, 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마워 가연 너구리야랑 음. 뭐 그림자 아이나 발칸 아니 그림자 아이나 뭐 밤이 지나다나 진흙 파이를 굽는 시간이나 존재의 숲, 어. 이렇게 뭐 다양한 어떤 색채의 어떤 뭔가 그런 무지개 같은 뭔가 매력이 있어서 음. 그렇게 측정하고요. 근데 음. 이제 칵테일 슈가는 저는 이게 또 단발적인 어떤 재미는 있지만 아. 이게 또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이 약간 쪼끔 이렇게 그 사르르 녹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뭐 맞아요. 가볍죠. 근데 예. 칵테일 슈가는 제 생각엔 뭐 그런 뭐 어떤 영화나 뭐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컨셉으로 정말 각본만 잘 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느낌? 마지막에 반전도 주고. 좀 영상화해서 만들면 진짜 좋겠다. 그런 느낌. 음. 저는 뭐 오히려 뭐 드라마 같은 것도 괜찮고, 맞아요. 오히려 사실 이런 어떤 그 소재가 음. 어 드라마로서도 굉장히 좀 음. 좋고, 좋죠. 그리고 저도 뭐 그 영화나 뭐 그런 거를 볼 때도 음. 드라마를 볼 때 무거운 작품은 잘 안 보거든요. 예예. 뭐 아무래도.
책도 무겁게 읽는데 드라마까지 영화까지 무겁게 예 뭐 그쵸.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사람이 힘들죠. 맨날 무겁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어 2004 년의 경향성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매해 인제 얘기해 오고 있죠. "2003 년은 어떤 것 같다." 뭐 "2004 년은 어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2004 년의 경향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전반적인 작품들이? 저는 뭐 원래 뭐 그 준비해 온 해온 걸로는 어. 약간 그 변신의 어떤 느낌에서 어. 어 자신의 어떤 사실 뭐 모든 소설이 네. 어떤 주인공 화자가 되고 음. 등장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고 음. 이제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음. 심화되고 이제 뭐 풀리고 하는 어. 그런 거라서 뭐 소설이 모두 다 그런 어떤 화자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뭐 삶의 어떤 그런 국면 예. 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뭐 하나의 어떤 신의 전지적인 입장에서 인물들을 다 만들어서 뭐 창조해서 이렇게 굴려 먹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특히나 여기서는 다양하게 음. 좀 펼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삶과 죽음을 무겁게 다룬 작품도 있고 어. 그리고 현재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삶이나 어떤 통찰을 뭐 비꼬거나 음. 비판하는 작품도 있고 뭐 사랑이라는 뭐 여성이라는 뭐 혹은 그런 불륜 관계라는 어떤 사건들을 뭐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음. 너무 다양해서요. 맞아요.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네요. 아. 저는 이 전반적인 작품의 경향성을 솔직히 김훈 작가님의 화장 빼고는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다 가벼운 느낌이랄까? 그냥 가볍게 가고 있어요. 저 진흙 파이를 굽는 시간도 수다 떠는 수다를 떨고 있죠, 뭐 여자들끼리. 그리고 고마워 과연 너구리야도 뭐 너구리 게임 인제 이기도 하고 칵테일 슈가도 물론 인제 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가벼워요. 전반적인 확실히 2001년 저희가 들어갔을 때 받았던 느낌은 '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 그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솔직히. 그게 좀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때 당시엔 무거운 걸 좋아했구나.' 어 근데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김훈 작가님은 너무 무겁고 솔직히 그냥 사람 자체가 무거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고 음 그리고 좀 화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럴까? 어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막 이렇게 내 안에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이야기할 것들이 들마다 풀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와중에 문순태 작가님은 오로지 하나 얘기. '난 이 하나만 얘기할 거야 그냥.' 어머니 냄새. 얼마나 심플해요. 이런데 어쨌든 예외인 거죠 문순태 작가님 작품은. 연배도 있으시고. 근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님들이 소설을 통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막 잘 생각했던 거 그동안 뭐 막 집어넣고 막 이런 경향성이 전 좀 보이는 것 같다. 어. 어떤 것 같은가요? 그 2001 년부터 저희가 2002, 2003, 2004 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반적인 해가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음. 저는 뭐 기존에 뭐 아까의 어떤 느낌도 그 느낌이 있지만 네. 참신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음. 특히나 음. 그전에도 뭐 다양하게 뽑으려고 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어. 뭔가 이런 어떤 다양한 뭐 문학상 음.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세계관 그중에서도 그래도 그 다양한 어떤 세계가 되게 매력적인 맞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뭔가 좀 그런 어떤 심층의 심리를 뭔가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잘 꾸며지고 있다. 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나 이 김훈 작가님이 등장했을 때 왜 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묵직함과 무거움 때문에. 근데 박민규 작가님이 거의 동시에 등장했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박민규 작가님도 엄청난 파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근데 너무 좋아. 어 근데 그래서 박민규 작가님도 실제로 상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인제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문단이 문학계에서 박민규 작가님 같은 작가님도 이게 허용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우리 문화의 가능성 지평을 넓혀 갔던 게 아닌가. 이게 상을 받은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어 만약에 박민규 작가님이 한 5 년? 한 10년 더 일찍 등장했으면, 만약에 1900 년대라고 1990 년대에 이렇게 등장했으면 상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낯설어서. 너무 앞서가 솔직히 이게 20년 지났잖아요. 20년 지난 시점에서 솔직히 좀 아쉬운 작품들이 많거든요. 어 솔직히 지금 2022 년에 문학상 받은 작품들은 다 훌륭해 보여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왜냐면 동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년 흐른 뒤에 보면 낡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보면 좀 보이겠죠. 시간이 흘러야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김훈 작가님의 화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좀 치명적인 결함? 여성을 대성화하는 그런 게 좀 보여요. 이게 20년 후니까 보이는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박민규 작가님의 글은 안 낡아 이게 낡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신선했지만 지금도 신선하다, 이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문학상의 어떤 느낌이 뭐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양한 어떤 이런 가벼움이든 무거움이든 음. 많은 어떤 작품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합쳐지고, 그리고 뭐 세계로 이제 또 나갈 수 있는 뭔가 어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세계 문학,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내놔도 어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럼 좋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2005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볼 텐데요. 야, 다음 주에 무려 한강 작가님 유명하죠. 한강 작가님의 몽고 반점을 봅니다. 어 보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요. 2005 년에도 박민규 작가님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가벌고시원 체류기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어 좋습니다.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